저는 지금 시장이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반등 시에 팔아라 이런 것도 제가 한테 이거 각자 판단할 뿐이에요. 나에게 판단을 의존할 이유는 없는데 여전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고 네. 굳이 이 시장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네. 미국 시장 그럼 좋다는 얘기냐? 아니죠. 미국은 또 내려올 여지가 크죠. 지금부터는 그 미래는 모르겠지만 단기 금리가 빨리 내려와? 이제 역전 해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속화가 된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다는 건 그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뭐 하이힐드도 안 올라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미국의 DSR 봤더니 문제 없어. DSR이 당연히 문제 없죠. 아니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데 누가 주택을 사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논리냐면 그러니까 DSR이 낮으니까 미국 가게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많아요. 네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논리로 대고 있는데 미국의 이게 이자 지출이거든요. 야 이걸 보고 있으면 뭐가 무섭냐면 이 두 가운데 그림 보시면 소득 대비의 이자 지출이 거의 금융위기 레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는 이 얘기인즉슨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듯이 DSR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새로 구입 이렇게 롤오버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네. 금리가 높아지는 롤오버를 그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고 있는 거고 그래서 DSR은 안 올라가는 건데 반면에 돈이 급한 사람은 은행 이자 돈을 쓰는데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니 이자 지출 비중은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 고기를 못 사면 소세지를 먹게 된 거예요. 네. 소시지를.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왜 이 말 이거 하나의 것만 갖고 확대 해석하냐 하시지 말고 네. 하도 지금 지표상에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항상 느끼는 게 미국 경기가 극단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한쪽은 골마가고 있고 한쪽은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지금까지 어땠냐면 이래도 민주당 정부에서 돈을 퍼가지고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아까 그래서 재정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재정에 대해서 자력적으로 안 되면 네. 이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번 3분기 그 미국 국채 발행 예상액을 보니까 8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드냐면 대선까지는 이 돈 갖고 관리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반기까지 어떻게 버텨준다 보는 거예요. 네. 내년이 되면 이제 트럼프가 돼도 다른 문제고 만약 오늘 많은 분들이 해리스가 되면 막 엄청 좋아질 것처럼 갑자기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해리스가 됐을 때 주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좋을 거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리스는 그리고 가장 단점 중에 지적되는 게 금융이 좀 약하잖아요. 검사 출신으로 네. 좀 이런 게 있어서. 여하튼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걸 다 이겨내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냥 AI 혁명이 정말 생산 혁명이 돼가지고 네. 돈들도 많이 벌고 뭐 되면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AI 혁명이라는 게 가트너 이 사이클 이걸 다 가끔 방송 때 얘기했는데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엔비디아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헷갈린 게 이거예요. 네. 2000년대 IT 버블은 모든 종목들이 같이 통신주고 같이 갔다 같이 불어졌는데 네. 이번엔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매출이 바로 빅테크 비용이거든요. 네. 그게 너무 커요.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비용들을 자본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 고민되고 알다시피 IT는 감가상각을 빨리 때려요. 네. 내년부터 감가상각을 때리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장에다 물어보니까 3년 또는 5년이랍니다. IT가 원래 짧아요. 네. 그걸 알고 계시네. 이거 사람들이 잘 이거 모르는 잘 헷갈려 하시는데. 3년 많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모르셨구나. 이게 난 이번에 자본 비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만의 자본 비용인데 야 이러면 얘네들 캐시플로우가 이 시장을 잃기 싫으니까 다 투자를 왕창 했어요. 그럼 이 왕창한 것들로 막 이거 AI 무슨 이거 관련된 거 사람들이 돈을 써가지고 돈을 벌면 이 회사들이 버블이 아니에요. 네. 돈을 벌면 정당화가 되니까 네. 돈을 못 벌 거라는 거지. 주당이익이 이미 지난 분기에 안 늘어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얘네가 돈을 못 벌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할 거야? 엔비디아 마진에 대해서 공격들이 들어가겠죠. 왜 너네만 할 거야? 지금은 없으니까 무조건 줘고. 반 엔비디아 또 가겠죠. AMD 가거나. 하여튼 서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젠스 형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질문 던지는 거죠. 너의 수요처 회사들이 못 버티는데 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아니 사실 이게 구조가 저는 너무 웃겼던 게 내가 네. 시가총액 잠깐 1등 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얘는 납품회사고 네. 이 제품을 납품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보다 납품하는 회사 시총이 더 커졌다고 정확히 보잖아요. 이해했어요. 애플이 돈을 벌면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네. 애플이 돼서 우리가 애플 이번에 나온 폰을 다 사야 되는데 사겠어요 지금? 저는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애플을 써본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교체 수요가 약간 더 늘어나는 건 있겠다. 하여튼 그게 그 속도가 중요해진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 노트북 얘기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재고들 보면 제가 이제 반도체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한경에서 그 어떤 강연을 했었는데 네. 제가 참 그냥 어떤 분이 정말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질문을 하시는데 삼성전자만 보는 거야. 삼성전자 주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그래도 길게 보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이러는데 내가 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네. 만약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뭐 메모리가 이제 레거시 다 쫓아서 올라갈 거라 했는데 그만큼 안 팔리는 거죠. 문제는 근데 재고를 쌓아버려 버렸어 지금. 반도체 담당자들이 내가 좀 아는 애들도 좀 있는데 머리 아픈 거야.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얘기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3분기 실적 뭐 1, 2조 줄었다고 그거 갖고 시장이 이럴까요? 외국인들 왜 그거 갖고 파는 줄 아세요? 아니 뭐 사람들이 여기 시장에 지금 2달 보고 있어 매매합니까? 이게 킬러 앱이 없다 보는 거지 지금. 이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애플의 인텔리전스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도가 좀 더 커졌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되겠죠 나중에. 근데 뭐 굳이 돈 많이 주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부담에 문제가 오는 거고 우리 여기 있지만 재고가 꽤 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딜의 공급 부족 나올 줄 알았거든. 네. 공급 부족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HBM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네. 줄었다. 뭐 온갖 논리를 했지만 실상은 뭐였냐? 가격마저 꺾여버렸어. 고정 가격마저. 그러니까 랜드 같은 건 부러져 버렸잖아. 예,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매물이 진짜 속출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꺾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3분기까지 늘어날 거라고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서 생각해보면 5월 달에 삼성이 비상경영하고 주말까지 나올 때 전자가 그때부터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전자가 내부에서 뭔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고 우리보다는 나보다 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정도 매료하는데 팔아야 내가 알 수 없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에도 삼성전자 시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원래는 내년 1분기가 이제 1분기, 2분기가 피크였는데 네. 야, 이게 6개월 선회한다 보면 올 4분기 정도에 부러졌어야 되는데 네네. 올해 3분기도 실적 깨지고 이게 빨라지는 그 느낌이에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라도 후반 들어간 건 맞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시장을 위를 크게 열 수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내일이라도 나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뭐 내일 팔아요 말아요. 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얘는 옛날처럼 전자가 빠른 회복 탄력성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제가 찾을 게 아니라 섹터 담당자나 다른 사람들이 찾아야겠죠. 네네. 그게 제일 고민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버텨줄 거예요. 지금 네. 올해 지금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오이시선행수가 아직 올라오고 있거든. 네. 오이시선행수 올라올 때는 우리 증시가 크게 안 부러져요. 네. 빠르면 11월, 늦어도 10월, 1월이면 꺾여요. 그때부터 고민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올해 박스 유지될 거로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주식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열심히 해야 되냐면 모두가 좀 손을 든 바이더 딥이 제대로 되려면 네. 뭔가 이런 게 더 악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정도 악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최근에 2022년의 저점은 PBR 0.83배, 84배니까 예. 그 정도 하면 2,370 정도거든요. 네. 이번 저번에도 거기서 버텨줬는데 그 정도 레벨은 상당히 락바텀이 될 것 같지만 이 반등의 강도는 점령 안 돼요. 반등 전에는 2,800 갔다가 이제는 2,600 가는 거죠. 2,700 네. 이런 느낌의 시장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현대로 뭐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오래간만에 이제 뵈러 왔는데 이제 어쩌면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시는 것들이
사실 이거 별거 아니고 이제는 뭐 잘 종목 골라서 사면 돼.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좀 무르익어야 되는데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고민스러워요. 지금.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지수는 또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네. 사실 이게 더 높은 때 있었으면 내가 편할 텐데 네. 2,500 와인데 그럼 여기서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늘려 사야 되는 단가인데 네. 사봤자 별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굳이 이 시장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네. 미국 시장 그럼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미국은 또 내려올 여지가 크죠. 그렇죠. 한국은 뭐 이미 내려와서 내려올 공간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미국은 안 싸다 지금. 그러면 뭐 좀 그래서 아니 다 떠나서 미국 주식이 이제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내년이 되면 이제 뭐 과연 이런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뭐 기술력만 보면 된다.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맨날 테슬라 그때 샀다 팔았는데 들고만 있어. 내가 다 테슬라를 들고 있으라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면 제가 딴 데서 이 말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제풀이가 수학 문제가 쉽게 출제됐을 때 높은 점수를 받으면 돼요. 네. 난이도가 한 C 정도 있을 때 들어가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그래도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요. 점수가 수익률이라 본다면. 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난이도가 S일 때 들어가서 열심히 해요. S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죠. 소수겠죠. 네.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수학 문제 풀 능력이 없는데 그럼 이 말하면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시장은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아니 개인이 기관은 그렇다 치는데 개인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반등 시에 팔아라 이런 것도 제가 이거 각자 판단할 뿐이에요. 나에게 판단을 의존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여지 이런 거죠. 여전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고 네. 사람들이 이유 없는 하락이었다 할 때 이유가 매우 충분한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하락의 이유를 알게 된 건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반격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근데 그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많이 진행된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보면 미국 시장 10년 평균 PER이 과거에 한 17배 정도였는데 지금 25배더라고요. 당연하죠.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배려가 높잖아요. 네, 레벨 자체가 다 올라왔으니까. 땡겨올 수 있는 이익이 커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주주 환원율이 90%예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는 뭐냐면 진짜 쪽쪽 다 빨아서 올려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주주 환원을 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27배를 간 거는 주주 환원을 너무 잘해주니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배당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산 가치 증식이 돼. 오케이. 그 모든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예, 자사주 소각하고 해서. 근데 여기서는 더 줄 게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근데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최고로 높은 상태로 와 있고,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그 전 단계를 보면 전 외국인들이 러쉬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 달러 가치를 높이고 미국 주식을 올리는 과정을 보면서 옛날 1929년 대공황 직전에 보면 유럽 자금들이 미국으로 막 엄청 쏠려 들어가더라고요. 26년, 27년 막. 그 정도까지는 너무 무서운데요, 그 얘기는.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쫙 조정을 했는데 차트를 펴보면 5년짜리 정도만 차트를 펴봐도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빠진 거 없어요. 네, 빠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제가 정확한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올해 가장 투자자들이라면 가장 좀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게 정점에 있는 게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을 버핏이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절반. 네. 말이 절반이지. 애플이 뭘 산 것도 아니고 팔아가지고 그냥 당기채나 사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또 놀라운 점은 미국만 좋았던 거예요. 네. 다른 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 주식 팔아서 다 미국 주식 샀어요. 그냥 미국 주식 올라가서 비싸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샀으니까. 문제는 그 변화에서 워낙 달러 가겠는데 아까 그래서 달러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이 그렇게 좋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기스가 나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금이 강해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갔던 자금들이 그게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미국에 넣은 자금 잘 안 빼려고 할 거예요. 주변부터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게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때리고 일본 네. 때리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도 끝나고 나면 미국까지 때릴 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때 되면 멈추겠네 한국은 오히려. 지금 뭐 어쩌면 멈춰요. 근데 사실 기분 나쁜 건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규모를. 네. 맨날 우리가 뭐 여기서 자금 규모 얼마 그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무도 모르니까 새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제가. 생각보다 엔화는 많이 빌려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네. 대출도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오늘 사실 못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140을 깨러 간다는 거는 네. 외국인은 안 산다는 얘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계속 느끼는 게 뭐야 미국 시장 달러가 약세가 되는 달러의 약세부터 파는 게 아니고 귀퉁이부터 파네. 외곽부터 먼저 팔아 제끼네. 돈 현금을 여기서 마련하네. 이런 거 많이 느껴요. 개인들도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펀드가 있다고 쳐봐요. 얘들이 어떤 그 주식이 빠졌어요. 뭐 엔비디아가 빠지고 이래서 얘들이 봐서 또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게 주변부터 팔아서 돈을 넣을 거라고요. 여기다 주변부터 팔아서. 네. 어느 날 그래도 빠지면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채권을 담보로 주식을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 제일 겁나는 게 이놈들 도대체 레버리지를 얼만큼 일으켰을까?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채권쟁이들이 거의 공상과학영화, 공상무협소설 얘기하잖아요. 채권의 세계는 그런 거거든. 좀 약간 황당한. 근데 주식쟁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기 주식쟁이 하나 견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읽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믿을 건 밸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딜레마인 거예요. 아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밸류를 보자니 롯데케미칼의 P밸이 0.2배예요. 네. 이 밸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밸류를 아니라 그럼 무형제의 밸류 볼 거냐. 뭐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런 성장주가 있으니까 밸류를 인정받는다 해버리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M7의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S&P는 낮았는데 지금은 M7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익의 증가 속도가 작년과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2분기 보니까 매출은 증가했는데 주당 이익이 안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핵심은 그로스는 유지되는데 그로스 레이트가 꺾였다는 게 다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반도체 재고 갖고 쌓았던 애들이 아이씨 큰일 났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최종 업체들은 이거를 싸게 팔아야지만 팔리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노트북도 싸게 팔아야 돼요 이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기 관련 소비재가 생각보다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 고민이 지금 서서히 우리를 압박하게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하다가도 지금 지수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 자기네 여기 빠져봤자 생각이 들다가 밸류에이션은 한국 밸류에이션은 아까 그렇죠. 0.8대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네. 전자를 사면 얼마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2년, 3년 투자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단계인데 여기 벌써 와 있나? 이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지금 가격은 적자 프라이싱이 막 시작되는 느낌. 그렇죠. 별로 최소한 한 분기 내년도 한 분기는 적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한이 뭐 생각해 보면 근데 삼성전자 그로스 레이트 자체를 믿음이 안 가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사석에서는 지난 5월에 삼성전자 임원들 토요일 근무시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여기가.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 두고 뭐 주말 일 시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직장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그리고 아니면 보고하려고 하거나. 요즘은 임원들도 사실은 뭐 주말 있고 싶어 하죠. 예전에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지만. 네. 하여튼 뭐 너무 오늘은 그냥 편한 대로 말을 했는데 뭐 네. 각도기님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저 같은 생각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딜레마인 게 한국 주식 이 가격은 엉덩이로 붙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모진 풍파가 이거 오면 이거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항상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면
저 여기서 맹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도망친 놈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네. 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도망치라는 얘기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맹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는 약간 도망치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화됐을 때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가격이 제일 싸니까 또. 예. 지금은 경기 침체로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때 굳이 여기서 내가 엉덩이에 붙일 정도의 베팅을 하기에는 아까 말했던 그 변동성 위험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게 맹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도박이 방법이에요. 뭐 지금 사놓고 버텨도 맹수가 아니면 그냥 바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여지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제가 네네. 보기엔. 그런 생각이 있었다 지금 점점 그 생각이 옅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단에서 네. 뭔가 어그러지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나오는 것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좀 느낌이 좀 뭐지 이게. 미국은 확실히 좀 저는 그런 것 같고요. 예. 한국은 이제 컨센이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가 이제 컨센을 막 조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컨선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뭐 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대표님 요즘 고민들 하실 게 전자 컨선 왜 이렇게 낮추냐고 할 것 같은데 네. 급할 거예요. 섹터 담당자들은. 맞아요. 13조에서 뭐 11조, 10조 막 이렇게 10조 나죠. 초반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러면 나도 11조 나오면 장 좋은 거냐? 그걸 모르겠다고요. 네, 그 상황 같지가 않으니까 내년에 대한 고민 같으니까 지금이 주식이 2달 보고들 안 해요. 내년 네. 생각하고 지금 뭔가 변화들의 액션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예. 아니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냐? 이 밸류에도 여긴 팔고 다른 거 사려고 다른 거 현금 보충하겠죠. 미국 밸류가 더 아름다워 보이니 미국 걸 그렇죠. 버티기 위해서. 네. 미국 거 버티려고 한국 주식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 내가 이게 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난이도가 너무 높구나 이 시장이. 네. 난이도가 높으면 정말 내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학 문제를 기깔나게 난제가 나와도 따닥 푸는 실력이 있으면 네. 지금 시험 문제를 참교하고 네. 그럴 자신 없으면 최대한 참여율을 줄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게 되는. 과거에 항상 이제 그 PBR 밴드에 0.8배 또는 0.7배 왔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다. 긍정적으로. 올해는 계속해서 하반기도 다시 여기서 2,400 정도 오면 또 사야죠.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반등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냐면 반등 이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죠. 반등 나오는 건 다 알죠 이제. 반등 지금 그 얘기해서 뭐예요 지금 더 밀리면 사야죠. 반 사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들고 갈 거야 이 앞으로 1, 2년간? 그거 윗공간이 너무 안 보이고. 하긴 그러니까. 미국이 꺾일 수 있으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반등한데 사야죠 지금.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여기서 2,400개지만 샀다가 2,550, 600이면 줄이시고 이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는 아주 짧게 보는 사람들이 오해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물려서 들어갈 때가 있고 그냥 또 위로 올라가도 팔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어중간한 구간이라는 게 네. 그게 고민이죠 지금. 네. 오늘 뭐 굉장히 아니요. 많은 인사이트를 아니요.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는 아니고 제가 네. 너무 급하게 왔다 급하게 가서. 저희도 항상 끝없이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저 미국 시장 저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를 그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딘가 가서 좀 주식시장 참여를 줄여야 했다가 막 어떤 분이 막 난리가 나셨어요. 왜냐면 뭐 피터 린치는 항상 시장에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정말 제가 오늘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었다고요, 저도. 맹수가 다가올 때, 경기채 다가올 때는 네.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네. 목덜 물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지나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요? 네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지호 대표님은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실전도 직접 예.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을 같이 담그셨던 분이라서 감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실전도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인사이트 주신 우리 윤지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